우리는 꼭 누군가 나를 공격해야만 도와주세요 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에이, 내가 너무 예민해졌나? 이건 누구라도 피해 당할 수 있어요. 경찰은요, 우리의 신고로 바빠야 돼요. 피해를 당하는 분들은 바보 같고 어리석은 게 아니에요. 유발하는 놈들이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칼을 들고 있으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머릿속에 꼭 기억만 하면 돼요. 안녕하세요. 지식인 초대석 한석준입니다. 강력 범죄를 연구하면서 우리 사회가 좀 더 밝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늘 생각하시는 분이죠. 권일용 교수님과의 두 번째 시간 계속해서 시작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범죄 역사에 살아있는 증인이시고 강력 범죄가 어떤 식으로 발전해 왔는지를 가장 가까이에서 보신 분으로서 시대에 따라서 범죄의 유형이 달라지고 있다는 게 느껴지십니까? 큰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80년대 후반에서 90년대 아주 초반까지는 한국 사회 범죄는 동기가 뚜렷했어요. 당사자들 간의 관계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93년을 넘어가면서요, 소위 지존파, 막가파 이런 범죄자들이 나와서 자신의 감정을 불특정한 다수에게 표출했잖아요. 이게 사실은 우리가 지금 현재 겪고 있는 소위 묻지마로 표현되는 무차별 범죄의 시작이었어요. 그때부터 이제 개인의 감정이 불특정한 다수를 향해서 확대해가지고 표출하는 범죄죠. 그러니까 개인이 가진 어떤 분노, 성격 문제들, 사이코패스 성향 이런 게 아니고 그 개인이 갖고 있는 외부의 환경적인 요인들이 사회가 갑자기 급변하면서 이 변화에 적응하지 못해서 발산하는 범죄들이 나타났다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힘들게 사는 줄 알았는데 보니까 이거 나만 힘들게 산다라고 하는 왜곡된 감정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 감정은 상대적 박탈감이나 배제감으로 확산되면서 사람들을 공격하게 되는 단서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2000년대가 접어들면서 우리는 보다 더 본격적으로 소위 사이코패스야라고 하는 자들에 의해서 연쇄살인이 벌어지기 시작했죠. 아주 공격적인 잔혹한 행위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2009년에 이제 강호중이 체포된 이후로 우리 대한민국은 연쇄살인이라고 볼 수 있는 사건들은 아직은 없어요. 그게 빨리 잡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범죄들은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눈에 보이는 범죄보다는 훨씬 더 교묘하게 휴대폰 속으로 들어와서 우리가 편리하고자 만들어 놓은 어떤 편의성, 그 편의성 위에 범죄가 얹혀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연쇄살인범들이 2000년대에 침입하고 사람들을 따라다니고 속여서 범죄를 저질러서 공격했잖아요. 그런데 이건 굉장히 선택적입니다. 최근에 일어났던 정유정 사건이라고 있습니다. 이 정유정 사건이 시사하는 바는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왜냐하면 자신이 연쇄적으로 범죄를 저지르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자신의 취향에 맞는 피해자를 우리가 편리하고자 만들어 놓은 앱을 통해서 타고 들어가서 선택했다라고 하는 문제예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기존에 일어났던 연쇄살인범들은 조건들이 눈에 보이기 때문에 수사를 할 때 시그너처를 찾든 수법을 찾든 뭔가를 찾아내는데 이 온라인상에서 일어나서 피해자가 선택되었을 때는 찾아내기가 정말 어려운 문제가 생겼다는 거죠. 그냥 정말 끔찍한 사건이라고만 생각했는데 불특정 다수에 향한 범죄가 생겼다가 이제는 내가 원하는 피해자를 고르는 시대로 넘어간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게 지금 큰 변화의 덩어리라고 봐야 되겠죠. 특히 지난 몇 년간 스토킹을 해서 피해자를 찾아가서 피해자뿐만 아니고 일가족을 살해한 사건이 서너 건 발생했잖아요. 김태현 사건이니 뭐 이런 끔찍한 사건들이 전부 온라인상에서 해킹이나 SNS에 정보를 수집해가지고 속여서 들어가서 그 집을 찾아가게 된 이런 범죄들입니다. 특히 이제 여성분들이 많이 느낄 만한 공포인데 어두운 그런 골목길을 걸어가다 보면 뒤에 누가 따라올까 봐 그게 왜 무섭다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누가 뒤에 있나? 이런 쎄한 느낌이 들 때 어떻게 하면 제일 좋은가요? 범죄자들은 이것도 제가 일반화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상당수가 범행을 시도하기 직전에 소리가 나는 걸 두려워해요. 그래서 호루라기라든지 요즘에 경찰에서 지급하는 그 누르면 그냥 큰 호루라기 소리가 울리는 장비들이 있거든요. 크지 않아서 가방에 달고 다니셔도 괜찮고 만약에 두렵다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냥 위험하다 그러면 누르세요. 무슨 일이 있어야 누른다고 생각하면 늦어요. 걱정되고 위험하다라고 하면 눌러서 주변 사람들이 무슨 일이 있나라고 관심을 가지게 만드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우리는 너무 사람들이 배려심이 높아서 꼭 누군가 닥치고 나를 공격해야만 도와주세요 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근데 예방은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험할 것 같으면 호루라기를 누르든지 경찰에 신고해서 여기 지금 굉장히 어두운 거리를 내가 가야 되는데 조금 위험해요. 누가 따라오는 것 같아요. 라고 신고를 하면 경찰 와서 도와줄 수도 있고요. 또는 관제센터 같은 데가 많이 되어 있으니까 CCTV가. 그래서 신고를 하면 관제센터와 연결이 되어가지고 지금 걸어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이런 서비스를 받아도 괜찮아요. 그런 서비스가 있군요. 있어요.
그럼 저 같은 사람은 오해받지 않으려면 제가 호루라기 불면서 가면 어떨까요? 그러면 이제 그 신고를 받아서 치료가 개입될 수 있죠. 이 사람이 문제가 네. 있구나. 여성분들이 그 쎄한 느낌에 먼저 호루라기를 불거나 혹은 소리가 나는 장치를 작동시키거나 하면 그것 때문에 범죄자를 자극받을 거냐? 네, 그러진 않나요? 있을 수 있죠. 근데 그 소수예요. 기존에 연구되거나 만난 이런 범죄자들은 심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 범죄를 저지르는 순간에 노출이 안 되는 거잖아요. 범죄자들은. 근데 이 소리는 어떤 걸 의미하냐면 누군가라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범죄의 의도를 낮추는 데 효과가 있습니다. 그게 CCTV 효과거든요. 가장 손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건 몇 년 사이에 우리가 지역 도시 설계하면서 왜 주택가가 있는 골목길에 담장 다 허물었잖아요. 아, 네네, 맞습니다. 그게 우리 상식과 다른 거예요. 담장을 놓으면 집들이 다 들여다볼 텐데 보이니까 범죄가 줄어든 거예요. 담장이 있어서 안 보이니까 들어가서 범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일단 들어가기만 하면 내가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 아이가 내려서 문 열고 들어갈 때까지 모든 동선이 공개돼 있잖아요. 근데 담장이 있으면 거기 숨어 있다가 아이를 공격하고 납치하면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누가 나를 공격했을 때 호루라기를 부는 게 아니라 불안하면 불고 시작하는 거네요. 아니 위기 상황은요 사람들이 알아요. 웬만한 사람들은요 거리나 공간을 지나갈 때 평상시의 느낌들을 이미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날따라 그렇지 않은 느낌이 있다라고 하는 건 다른 게 뭐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무시하는 것이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범죄 예방과 관련된 책들을 이렇게 제가 보면 에이 내가 너무 예민해졌나? 예민하게 생각하나? 라고 무시하는 순간 범죄가 일어나는 거예요. 뭔가 다른 모습이 소리든 공기든 다를 수 있거든요. 그럴 때는 경적을 올려서 알리는 것도 좋아요. 무섭습니다. 과연 그걸 구분을 할 수 있을지도 좀 무서워요. 우리는 사실 일상에서 이미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에서 좀 벗어나는 사람들이 우리는 머릿속에 있어요. 우리 동네에서 저런 사람들이 좀 안 보이는 사람이었는데 이런 것들이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서로 지구대에 신고를 하거나 주변 사람들한테 지금 이사 온 사람인가요? 저 시간대에 왜 저기를 늘 배회하죠? 이런 것들을 같이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안을 드리자면 만약에 이제 어르신들이 동네를 잘 알잖아요. 산책들을 오전에 하실 때 이상하게 동네 주민은 아닌 것 같은데 어디 기웃거리거나 배회하거나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다면 차라리 112 경찰에 신고를 해가지고 좀 이상한 사람이 돌아다니는데 확인을 좀 해달라. 그러니까 경찰을 꼭 범죄가 났을 때 신고한다는 생각에서 좀 벗어나서 지역에서 좀 이상한 일이 벌어지거나 또는 의심스러운 상황이 되면 경찰들이 나와가지고 확인을 하는 일들이 자꾸 일어난다면 만약에 범죄 의도를 갖고 누가 돌아다니고 있다면 아니, 경찰이 여기는 별일 아닌데도 나를 보고 사람들이 막 신고를 하고 경찰이 출동해서 나를 확인하려고 하는구나 라고 하면 범죄 의도를 갖고 있었어도 다른 데로 가거나 포기하겠죠. 이렇게 저는 경찰을 소위 활용하고 자주 전화해서 알리고 상의하는 것들이 범죄 예방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사람들이 대부분 그러시잖아요. 괜히 별것도 아닌데 내가 그냥 바쁜 경찰관들 전화해가지고 그냥 오라가라 하면 미안하다고 생각해요. 사실 그 생각합니다. 경찰은요, 우리의 신고로 바빠야 돼요. 왜 바빠야 됩니까? 끝없이 국민들의 신고를 확인하고 돌아다니는 것이 역할이에요. 예방하는 것이 지역경찰의 역할이죠. 이제는요, 온라인상에서 일어나는 범죄들은 굉장히 다양해졌어요. 딥페이크, 딥보이스 이런 문제는 성착취 범죄뿐만 아니고 보이스피싱에도 지금 적용이 되거든요. 딥페이크로 영상을 만들어가지고 영상통화를 해서 유명한 정말 신뢰가 가는 한석준입니다 라고 하면서 상품이나 뭐 이런 것들을 하세요라고 제안을 한다면 똑같은 얼굴에 똑같은 목소리가 나오면 안 속는 것이 쉽지 않죠. 진짜 딥페이크로 통화를 한번 영상을 해봤는데 전혀 모르겠어요. 제가 봐도. 구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것이 우리가 인식해야 되고 그렇다면 제일 조심하는 건 뭘까요? 문단속이죠. 문단속은 뭐냐면 개인정보를 단속하는 겁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개인정보라는 건 뭐 주민등록번호라든지 집 주소, 핸드폰 번호 뭐 이런 건데 범죄자들이 정말 노리고 있는 그런 개인정보들은 어떤 게 있나요? 개인정보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성명, 주민번호, 집 주소 뭐 이런 것만 얘기하잖아요. 나에 대한 모든 게 개인정보라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취향, 취미, 내가 자주 가는 집, 장소 이런 거 다 개인정보예요. 어떻게 보면. 근데 그런 거 대부분 자기 올려놓잖아요. SNS에 많이 올리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은 웬만하면 공개 범위를 좀 제한하는 것도 이제 필요하고요. 또는 불필요한 내용들을 제한하는 것이 이제는 범죄를 예방하는 것이다라고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얼마 전에 굉장히 유명한 래퍼가 미국에서요. 여자친구하고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데 침입한 2명이 복면을 속 나타나서 무작정 총을 쏘고 그 자리에 사망을 하거든요. 그 내막은 이렇습니다. 며칠 전에 이 래퍼가 자신의 영상을 SNS에 올렸는데 고가의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저거 우리가 뺏어볼까? 라고 해서 이 사람하고 이 사람의 여자친구로 알려진 사람의 SNS를 계속 추적을 해서 어느 식당에서 지금 식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찾았어요.
그래서 찾아가서 살해하고 금품을 강취해 간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밥 먹고 있다라는 실시간으로 올려놓는 이 문제는 타겟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제안드리고 싶은 건 제한하고 공개범위나 이런 것들을 너무 개인적인 문제들에 대해서는 올리는 것을 좀 자제하면서 특히 실시간 올리는 것은 위험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가족이 일주일간 해외여행을 갑니다. 좋겠지요. 일주일 동안 아무도 없다는 얘기랑 똑같은데 그분의 히스토리를 보면 어느 아파트에 사는지 찾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가서 속여서 들어가는 방법도 되게 쉬워요. 그런 것들이 지금 노출되어 있는 개인정보다. 우리는 개인정보 노출량은 보통 가입한 사이트에서 해커들한테 털려가지고 이름, 생일, 주민번호, 핸드폰 번호, 주소 이런 게 털리는 이런 것만 생각했는데 그냥 제가 SNS에 공개하고 사는 모든 것들을 이용하는군요. 그 나쁜 놈들은. 사실 우리가 편리하고자 만들어 놓은 양면의 어떤 모습이잖아요. 최근에 외국에서는 아예 뭐 청소년들 제한을 하죠. 휴대폰 자체 사용을. 범죄로 인해서 빚어지는 사회적 비용이나 피해가 너무 크게 발생을 하니 이거는 법으로 만들자 할 정도로 추진이 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도 좀 문화적인 차이는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할 때가 되지 않았나 싶어요. 많은 범죄가 일어난다면 어차피 모든 상황들은 장단점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단점이 점점 커진다라고 한다면 자기가 논의를 해볼 필요는 있지 않나. 그렇게 해서 모은 개인정보를 어떤 식으로 활용을? 모든 범죄입니다. 보이스피싱, 스미싱, 그루밍을 통한 아동 성착취, 불법 사이트 도박 운영, 모든 범죄에 응용이 됩니다. 특히 자동차 위에 내 전화번호를 올려놓으시는 분들도 혼자 사는 분들, 공동주택에 살 때 걱정이 되면 안심번호 같은 거 등록해서 올려놓으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는 있어요. 최소한 내 번호가 공개되지 않으니까. 기본적인 우리의 정말 중요한 정보들을 아까 얘기한 듯이 해킹을 통해서 많이 가져가요. 근데 피해자한테 전화를 걸었을 때 제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신상 정보거든요. 근데 정말 교묘해요. 심지어 이런 경우 있잖아요. 순식간에 조종당한다는 것은 그런 거예요. 박스 그냥 하나 갖다 놓고 택배인 것처럼 남의 집 앞에 갖다 놓죠. 그러면 그 사람이 나와서 우리 집 앞에 박스가 있어요. 나는 주문한 적이 없어요. 근데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이게 가해자의 전화번호거든요. 그럼 전화를 걸 거 아니에요. 당신 거 같은데 찾아가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거기 어디예요? 여기 무슨 아파트 몇 호예요? 성함이 어떻게 되시는데요? 내가 다 알려줘요. 이걸 만약에 당한다면 저도 알려줄 것 같아요. 당연히 그렇죠. 집 주소, 몇 호, 내 이름 다 알려줬잖아요. 좀 더 환경이 다르다라고 하면 근무하시는 분들을 속여가지고 교묘하게 뭐 예를 들면 뭐 수리하러 왔다라는 말도 안 되는 핑계로 침입한 경우들도 있으니까. 그렇게 교묘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순식간에 사람을 조종한다 그랬잖아요. 사이코패스들이. 이렇게 순식간에 그 사람의 판단을 내 걸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범죄, 사기범죄에 사이코패스가 많다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든지 내 거를 내 스스로 알려주는 순간에 입을 닫아야 됩니다. 그 수법을 다 외울 수 없으니까 머릿속에 꼭 기억만 하면 돼요. 만약에 실제 법원이나 경찰에 전화를 해서 내가 끊었다 라고 해도 처벌을 안 받는 거예요. 아무 지장이 없어요. 처벌 받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당하는 거예요. 네. 20대 초반에 그런 경험이 없는 피해자들은 큰일 날 것 같다는 거죠. 근데 실제로 전화를 끊으면 아무 처벌받지 않고요. 정말 그게 문제가 됐다고 하면 경찰이든 법원이든 검찰이든 찾아와요. 아니면 해당 경찰서나 조사하는 곳으로 들어오라고 합니다. 문 앞에서 만나면 안 돼요. 왜냐면 10시까지 검찰청 앞으로 오세요. 돈 1,000만 원 찾아가지고. 자기는 9시 반에 들어가고 주차장 같은 데 숨어 있다가 걸어 나와요. 10시에. 어저께 통화한 분이죠. 조용한 데 가서 제가 알려드릴게요. 커피 한 잔 마시면서 돈 받아서 가요. 그러면 이 사람은 검찰청 안에서 걸어 나온 사람이잖아요. 나한테 분명히 전화했고. 검사라고 생각해요. 정말 너무 단순한 건데도 그렇게 속겠군요. 그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그런 수법들이 되게 많으니 원칙을 가져라는 거죠. 외부에서 조사하지 않고 특히 전화로 뭔가 조사하면서 지시하지 않는다. 근데 그런 전화는 무조건 끊어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실제 검사나 경찰이 전화하더라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이걸 아셔야 되는데 큰일 날 것 같거든요. 왜? 해킹한 내 번호로 내 인적사항부터 내 부모, 내 자식 이름까지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 다 믿거든요. 근데 그냥 끊어버리잖아요. 그게 이놈들이 그 순간에 피해자가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어서 교묘하게 속이는 수법이에요. 피해를 당하는 분들은 바보 같고 어리석은 게 아니에요. 당연히 해야 된다는 상식적인 행위를 하도록 유발하는 놈들이 문제라는 거죠. 피해자들한테 욕할 일이 아니다. 그럼요. 이건 누구라도 피해 당할 수 있어요. 저도 있는데요. 보이스피싱 전화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난 경찰청에 있을 때 받아봤어요. 경찰청에 있을 때 뭐라든가요? 경찰청 수사국 소속이잖아요. 경찰청에 있을 때. 자기가 경찰청 수사국에 누구라는 거예요. 네. 누구라고? 뭐 홍길동이다. 손 들어봐. 안 보여. 직원들이 다 앉아 있는데 아무리 봐도 네가 안 보인다 이놈아. 여기가 수사국이다. 뭐 이러니 끊더라고 그냥. 그래서 결국은 그 전화번호를 수사팀에 줘서 6개월 후인가 뭐 체포됐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그 집단이.
범죄 심리학자 또 더 나아가서는 사회학자시기도 한 건데 개인의 불안이 사회의 불안으로 이어지는 뭐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근데 처벌 강화는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근데 거기에 좀 추가하자면 이제 양형 기준도 바뀌어야 되겠죠. 수십 년 전에 적용되던 것을 지금도 적용한다면 손을 봐야 되겠죠. 조정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처벌에 관련된 문제보다는 본질을 자꾸 접근을 해서 묻지마 범죄가 어떤 사람들한테 왜 일어나지? 그러면 많은 외국의 연구들은요, 지금 고립과 단절이에요. 심리적 단절, 유대관계의 해체 뭐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소위 고독을 담당하는 부서가 있어요. 최근에 영국에서 그런 부처를 아예 만들었죠. 만들었잖아요. 네. 독일도 있고 지금 미국도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그와 유사한 역할을 하는 부서들이 이미 있어 왔던 거죠. 그 얘기는 결국 뭐냐면 이 문제는 지나가면서 내가 묻지마 범죄 피해자를 안 당하면 저 사람 묻지마 같아를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 원인을 제거하자는 접근이거든요. 많은 범죄들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즉각의 땜빵보다는 자꾸 본질을 찾아가서 줄이는 방식들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우리나라는 땜빵을 굉장히 잘하는 편이어서 속도감이 있다라는 평가를 받는 거예요. 근데 속도감이 있는 것은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이 지금 제거된 거지 원인이 제거되지 않거든요. 그게 이제 예를 들면 우리가 너무 한국 문화에서는 효율과 속도와 성과에 매몰돼 있다라는 것이요. 이런 의식들도 우리가 조정할 필요는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그 속도와 관련된 것들이 개념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업스트림이라는 책에서 제가 이제 인용을 하자면 경찰이 자기 지역 내에서 카메라가 잘 없는 곳에 계속 과속을 해서 사람들이 사고가 많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T자형으로 되어 있는 도로들은 여기가 이제 논인 경우에 밤늦은 경우에 속도를 과속을 하다가 이렇게 꺾지는 못해서 떨어지는 차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런 곳이 있겠죠. 지방이나 시골에 가면. 근데 그때 두 명의 경찰관이 각자 다른 일을 했어요. 첫 번째 경찰이 여기가 계속 과속을 해서 자꾸 저렇게 사고가 나니 카메라를 몰래 설치한 거예요. 과속하는 차들을 계속 딱지를 끊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역 주민들이 여기 과속하면 딱지 끊겨. 속도를 줄이면서 사고가 줄었어요. 근데 B 경찰관은 여기가 사고가 많이 나는 곳이니 내가 순찰 시간을 할애해서 고장소에 서 있는 거예요. 경찰관이 서 있으니까 속도를 줄이잖아요. 결과적으로 사고가 줄었어요. 그렇다면 연말에 누가 표창받고 승진할까요? 딱지 많이 끊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경찰은 제복 입고 서 있어 예방을 하는 경찰이 필요하지 딱지 끊는 경찰이 필요한 건 아니라는 거죠. 결과도 있고 성과도 내고 그것을 속도감 있게 빨리 돼야 된다라고 하는 강박관념은 사람들 지치게 하거든요. 제가 왜냐하면 경찰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경찰이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국민들의 입장에서의 시선을 자꾸 맞춰야지 국민들한테 질타를 받는다고 막 땜빵해 놓으면 본질을 찾아가는 것이 지쳐요. 혹시 이런 범죄들로부터 내가 너무 당황하지 않도록 평소에 하시는 마음 수련법 같은 게 있습니까? 이런 표현이 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지만 저는 범죄 속에서 너무 많이 보았기 때문에 범죄 장면이 어떻게 보면 익숙해요. 너무 놀라지 않고요. 갑자기 큰일이 벌어져도요. 30여 년을 그 속에 있어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침착합니다. 예를 들면 사고가 한번 났었거든요. 사람이 정말 차가 뒤집어지면서 승차하고 있던 분들이 튀어나와가지고 도로에. 근데 제가 그 신호대기를 하면서 밤에 서 있는데 정말 침착하게 내려서 이분들이 다른 차에 치이지 않도록 위험도가 가장 높은 분들부터 안으로 챙겨가지고 지나가는 차를 세워서 빨리 신고해달라고 조치를 하고 이런 것들이 그냥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닥쳤을 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생각들은 머릿속에서 시뮬레이션을 한 번씩 해보셔도 괜찮아요. 시뮬레이션을 해봐라. 그러니까 아까 제가 뭐 가족이나 친구나 동료들끼리도 한 번씩 해봐라 하는 말씀 드렸던 것처럼 머릿속으로라도 몇 번씩 생각해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아주 쉬운 예를 들자면 셜록 홈즈가 그런 연상을 잘하거든요. 범죄 현장에 딱 나왔을 때 막 범인이 어떻게 나와서 어떻게 들어가고 막 이런 거 가설을 설정하면서 머릿속에 막 시뮬레이션을 하고 가요. 그럼 가서 거기에 안 맞는 것들과 그 맞는 것들을 빨리빨리 찾아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너무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요. 너무 피상적으로 범죄를 바라볼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머릿속에서 한 번쯤은 누가 나를 공격했을 때 나는 방어를 어떻게 할까 아니면 도망갈까 누가 칼을 들고 있으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한 번쯤은 생각해 보면서 막연하지 말고 뒤를 돌아서 도망갈까 아니면 옆에 있는 물건을 한번 들어서 막아볼까? 스스로 한 번씩 자기를 지키는 생각들을 해보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혹은 호신술을 배우는 건 어떤가요? 굉장히 효과는 있어요. 왜냐하면 실제 호신술을 가지고 뭐 제압을 하거나 방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피해를 당할 당시의 사람이 일단 자신감이 있어야 돼요. 당황하지 않으면 반은 성공이에요. 피해자들이 왜 피해를 당하느냐? 심박수가 막 뛰면서 마비가 와요. 이거는 운동을 할 때 심박수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자신이 이렇게 대응해야지라고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왜? 피가 들어오기도 전에 심장만 뛰는 심박수예요. 그래서 뇌로 가는 혈류량이 줄어들어서 정상적인 판단을 하는데 지장을 주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손발이 얼어붙었어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호시술을 하면서 시뮬레이션 하잖아요. 그런 훈련이 되어 있다면 일단 위기 상황이 됐을 때 내가 닥쳤을 때 몸이 자동으로 반응하면서 심박수를 조절할 수 있는 거라면 도주한다든지 도움 요청한다든지 이런 게 좀 가능해지죠.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를 당하면요. 너무 놀란 나머지 휴대폰을 들고 야 112가 몇 번이야 라고 해요. 판단이 제대로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바보 같아 어리석어는 사후평가예요. 결론은 이거예요. 해보는 거예요. 저는 가끔 집에서 가족이 다 있을 때 거실에서 야 지금 막 여기 불 났어. 그럼 너는 119에 전화해. 당신은 창문을 열고 고함을 쳐. 아들 너는 어떤 짐을 챙겨. 역할을 나눠주고 뻔하지만 불이야 라고 해보는 거야. 그러면 움직여져. 거의 무슨 뭐 큰 기업들 소방 대피 훈련하는 것처럼 하시네요. 그게 목적이 그거예요. 소방대피 훈련이 해보면 그대로 돼요. 안 해보면 안 돼요. 절대. 그래서 두세 번 해보잖아요. 몸이 반응해서 해요. 그러면 뭐 쎄한 상황도 시켜봅니까? 시켜봐요. 뭐 어떻게? 갑자기 누가 옆에서 뭐라고 했을 때 전화기를 꺼내서 112 신고해라. 근데 사람들이 누군가 막 위기 상황이 깜짝 놀래킬 때 놀라고 도망가기 바쁘지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고함 쳐서 도와주세요가 안 돼요. 근데 친구들끼리 한번 해봐. 길거리 지나가면서 깜짝 놀라는 척하면서 그러면 나는 고함을 쳐볼까? 이런 거 한번 골목에서 해보면 좋아. 이렇게 저는 해보라 그래요. 계속 되잖아요. 그게 군에서 훈련하는 것과 같은 효과예요. 그게 오토파일럿이라고 해서 몸이 반응해요. 뇌가 반응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당황해서 혈류가 뇌로 안 가는 상황에서도 가능해요. 몸이 익숙해져서. 한 두세 번 그렇게 해보잖아요.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가끔 어느 날 느닷없이 가서 TV를 보다가 불이야! 그러고 깜짝 놀래키면 각자 일을 해요. 응? 아빠 전화기 나 이렇게 얘기해요. 많은 분들께서 집에서 프로토콜을 만들어서 연습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저거 뭐 별거 아니잖아 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범죄도 별거 아니고요. 예방하는 것도 큰 정책이 아니에요. 생각해보고 주변 사람들이 피해를 당하나 들여다보고 우리 애가 이상 증상을 보이나 관심 갖고 이런 게 다 예방이고 범죄를 차단하는 방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악인의 마음을 읽는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에서 가장 어려운 불안, 고립 이런 부분을 치유하는 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권일용 교수님의 얘기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 많은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기를 바랍니다. 자, 대가들의 진짜 고급 지식을 전하는 지식인 초대석 다음 시간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